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9분입니다. 요즘 빚을 제때 갚지 못해서 개인 회생을 신청하거나 채무 조정 또는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만 해도 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한 사람이 3만여 명 정도 될 것이라는 통계가 있는데요. 오늘 개인 회생 신청 실태와 또 관련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별림 변호사가 오늘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강원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개인 회생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관련 통계를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지난달에 발표된 법원 통계 월보에 따르면요. 올해 2월까지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누적 18,954건을 기록을 했는데요. 네. 이는 통계가 집계돼 있는 11년 내 최고치라고 합니다. 지난해 12,973건과 비교를 했을 때도 무려 46.1%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도내 사정도 좀 다르지 않은데요. 올 1분기에 춘천지방법원과 강릉지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86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가 증가를 했고요. 최근 5년간 평균 건수인 590건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1.5배가량 많은 수치입니다. 예, 관련 통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개인 회생 신청이 급증하는 이유는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네, 코로나19 이후에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 채무자를 중심으로 해서 생계형 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네. 또 최근에 고금리, 고물가와 같은 경제 위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또한 특히 최근에 그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 소위 말하는 영끌로 집을 마련하신 분들이 또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또 가상화폐나 주식 투자 열풍 속에서 또 투자를 하셨다가 실패하신 분들도 개인회생 법원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예, 뭐 부동산 경기 침체 또 뭐 과도한 투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래도 개인 회생 신청하시는 분들의 어떤 유형이나 특징도 좀 따로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요즘에는 개인회생 신청자 중에서 가장 많은 유형이 고금리일 때 대출을 받으셨다가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채무자들이 많으시고요. 네. 또 3군데 이상 대출을 받은 다중 채무자들도 많습니다. 또 최근에는 주로 음식점이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셨던 영세 자영업자분들도 많이 신청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 또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은 아니지만 서울회생법원의 그 실무 준칙은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금을 개인회생 변제금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개인회생 신청자 5명 중에서 1명은 좀 20대에 해당할 정도로 젊은 층도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파이어족이 되기려고 했다가 이게 반대의 경우가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채무 변제나 조정 관련해서 몇 가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뭐 개인 회생, 개인 파산, 네.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이 네.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먼저 개인회생이라는 거는 향후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에 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를 변제하면 남은 채무는 면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또 개인 파산은 소득 활동을 하기 어려운 채무자의 경우에 가지고 있던 채무자 재산을 모두 처분을 해서 채권자한테 고루 배당을 하고요. 네. 남아있는 채무를 전부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자의 경우에 일정 기간 채무 상환을 좀 유예를 해준다든지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등으로 해서 채무 조정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 오늘은 개인 회생에 대해서 네.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개인 회생 신청 자격이 따로 있죠? 네, 있습니다.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려면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좀 부족한 상태여야 하고요. 예.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채무의 경우에 부동산과 같은 담보부 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여야 되고 네. 또 신용카드 빚과 같은 무담보부 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이 갖추어지면 채무자는 앞으로 받게 될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변제하겠다라는 변제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그 계획대로 5년간 충실히 변제를 하면 남은 채무는 면책됩니다. 네, 그래도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신용이 좋았던 분들이 힘들어진 상황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개인 회생을 이용하게 되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개인 회생의 장점은 채무 연체를 했던 안 했든 연체 기간과 관계없이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채권자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개인 회생 절차 중에는 법적으로 독촉이나 추심, 압류 같은 절차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안정된 상황을 유지를 할 수가 있고요. 채무액의 최대 90%까지 탕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계속 보유할 수가 있고 추후에 장래의 재산도 축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좀 단점이라고 한다면 신청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네. 제출해야 되는 서류도 법적인 서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일반인 분들이 혼자서 진행하기는 좀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소득과 부양 가족에 따라서 매달 변제 액수가 달라지는데요. 월 변제액이 높게 책정이 되는 경우에는 이마저도 납부를 못해서 미납액이 누적되면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도 있고요. 네. 또 개인회생 기간 중에는 신용카드 사용이라든지 채권이 포함된 은행 거래를 하지 못해서 신용 거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예, 그 개인 회생이나 파산이 늘어나면서 지금 도덕적 해이 논란도 좀 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짧게 좀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개인회생 제도 악용하는 분들도 참 많고요. 개인회생 신청 직전이나 직후에 의도적으로 신규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을 채무액에 포함시키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사실 이런 도덕적 해이는 금융회사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또 양심적이고 성실한 채무자에게도 큰 손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